이번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으로 이사한 뒤로 서울 나가는 일이 부쩍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만큼은 달랐습니다. 7월과 8월 제가 일주일에 3일을 지금 서울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만약 회의가 있으면 저는 여기서 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보통 9시 반, 10시 전후입니다. 일주일에 지금 3번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는 그렇게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은 대신사께서 지으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가로쓰기 경전, 그 간행 준비에 참여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바빠졌습니다. 올해가 수은 대신사 출세 200년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천도교 총부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가로쓰기 경전을 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에 가려면 이제 여기서 인천행 열차를 타면 되죠. 그런데 1시간에 한 대가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춘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더구나 이번 여름엔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는데 그런 이제 후적지근한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특히 더 더웠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경전 간행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몇몇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특별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경대전을 지금 이제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에 한문 원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1차 윤문한 내용을 보면서 원문을 보고 1차 윤문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문구를 다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쉽고 정확한 이제 우리말 가로쓰기를 이제 해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의견도 너무 다르고 진도가 안 나갔어요. 처음 미팅 때 진도 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습니다. 의견이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상태에서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주부터는 이러다가 안 되겠다. 벌써 2주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문만을 고집한다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시간이 벌써 2주가 지났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작업이면서도 상당히 이 회의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3사람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3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누가 도대체 하는 거야? 누구라고?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그걸 하네? 그 사람 뭐 천도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해낼까?
예,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예, 물론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처음 해서 이게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회의를 할수록 이 세 사람이 참여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의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를 한다. 그럼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다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그냥 와서 듣고 뭐 자기 아는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또 추가적인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나 바쁘니까 난 안 할래.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벌써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때는, 제가 그럼 준비하겠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만나는데 준비할 시간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차 회의에 세 사람이 몰입하게 되면서 성과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럼 경전 원문을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도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사전을 찾아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또 옥편 있죠. 그것도 찾습니다. 한문이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스스로 계속 찾아보고 뭐 자기는 이거라고 생각한다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진도가 안 나가고 술술술 나가다가 또 딱 멈춰가지고 이게 뭐 5분 가기도 하고 10분 가기도 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찾아요. 그러니까 동경대전을 회의한 책자가 지금 최소한 6권 정도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어떤 막히는 문구가 나왔다 그러면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저분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느 분이 그 표현이 오히려 정확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골라서 또 넣고 그런 식으로 좀 미련하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단어나 문구가 있으면 반영을 하고,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걸 찾다 못 찾으면 표시해놓고 다음 미팅 때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도 더 좋은 게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1차 윤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렇잖아요.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회의를 하면 몇 시간 정도 할까요? 3시간? 한 번 하면 4시간 합니다.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중간에 한 번 정도 쉬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걸 찾다 보면 무슨 퀴즈 게임 하는 것 같고 자꾸 또 자꾸 그러면 성취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시 반에 이제 마무리할 때 되면 굉장히 뿌듯한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누가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못 할 텐데 생각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회의가 끝날 때 되면 조금 뿌듯한 마음, 뭐라고 할까요? 뭐 해냈다고 하는 작은 성취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듯이 지금 현재는 동경대전이 일단 끝났고요. 그리고 1차 저희가 1차 같이 한번 봤고 2차 또 봤고 오늘은 이제 교령님하고 한번 간단하게 커멘트 받는. 그러니까 동경대전은 거의 마무리됐다. 90 한 7, 8%?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용담유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담유사 교훈과가 굉장히 길어요. 교훈과 끝나고 어저께 안신가, 어젠가요? 그제? 안신가 끝내고 지금 오늘은 오늘도 가시는구나.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나오는 가로쓰기 경전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이 모여서 작업하면서 서로 납득할 만한 내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각자 자기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자 충실하게 준비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오면은 사실은 나머지 두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자기 평소에 아는 얘기하고 그 정도 얘기는 사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 의견을 말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그거를 고른다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잘 듣고 상대방 말이 더 좋으면 그냥 그걸 채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마감을 무조건 8월 말까지 끝내기로 해 있거든요. 각자의 스케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느 한 사람이 뭐 나 9월 달에 있으니까 나 9월 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올해 끝나고 더 훌륭한 게 나온다고 생각이 안 되니 그럼 이거는 무조건 8월 말에 끝내는 걸로 합시다 해서 지금 그 최종 마감일에 모두 동의를 하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비록 세 사람이 하고 있고 각자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지금 현재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서로 개성이 다른 세 명이 작업하고 있지만 혼자 했을 때보다 내용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작업을 보고 아까 개인 이름으로 전부 6분들이 한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쉬워요. 저희께 훨씬 내용이 명확하다는 걸 스스로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셔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가로쓰기 경전이 책으로 나오게 되면 독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바꿔보면요.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에 화백제도가 있습니다. 화랑도 있고 화백제도도 있죠. 그 화백제도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라 시대 때 뭐 왕위를 결성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을 한다든가 왕을 뽑아야 된다든가 이럴 때 그 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의하는 그런 의사결정 제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백이라는 기록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수나라하고 당나라 기록에 있다 해서 이제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화백 회의가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뭐 이게 신라 시대만 하는 거다가 아니라 신라 시대 이전부터라도 이와 유사한 합의를 한다든가 의사결정은 뭐 있었을 거라고 뭐 충분히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더라도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논의하면서 결국은 만장일치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요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 책에 수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묻 관원을 모아 자세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이 문구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당서, 그 당나라 때 그 지은 책이 신당서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논의하여 결정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하며, 한 사람의 이의만 있어도 파하였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도 신라시대 화백 회의처럼 만장일치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수결 제도가 굉장히 그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키는 제도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십시오. 그렇죠? 또 지방단체장 선거를 보십시오. 한 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현실, 우리가 이거를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냐? 저는 이제 거기에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49%가 반대했는데 이 반대를 극복하는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보다는 우리나라 화백제도의 특징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제가 아는 그 상식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화백제도는 뭔가? 네.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만장일치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의견을 달리하면 채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점은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설득하고 반영한다는 겁니다. 예, 다수결 제도는 찬반으로 나눠져 단 한 표라도 많은 의견을 손쉽게 채택해버리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50.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찬성한다면 그걸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뽑는 건 쉬워요.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한 49.9%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수결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분열을 촉진하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회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는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파한다. 예? 이 회의 자체를 그냥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논의를 했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걸 파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또 이걸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예. 첫째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다 골고루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둘째, 얘기하다 보면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죠. 그 경우에는 그
쟁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회의를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이분들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큰 원칙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의견은 이렇다 하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존중하고 상대방 의견을 귀 기울이고 그럴 정도의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그만큼 따뜻했지 않았을까. 우리처럼 지금 속 좁아가지고 팽하거나 막 공격하거나 이렇게 아주 천박한 행동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서 그랬던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마지막이죠. 4번째는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이 같이 인내심을 갖고 끈기를 갖고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람이 수용할 만한 그런 의견을 만드는데 전부 다 집중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만장일치제를 채택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특별히 좋으냐 하면은 조직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단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나면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단결하고 더욱더 에너지가 솟고 앞으로 힘차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같이 하자는 이런 마음이 더 막 불끈불끈 솟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에서 말한 4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면 오히려 만장일치제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기 경전 간행에 참여해서 나 혼자 했을 때보다 완성도가 훨씬 더 높은 작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화백회의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만장일치제를 운영해왔던 품격 있고 지혜로운 이러한 아주 소중한 의사결정 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도교인인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혼자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답을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함께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2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던져봐야 되지 않겠냐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교구 회의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우리 동두천 교구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교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두천 교구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교구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느꼈던 그러한 네 가지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 만장일치제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솔선수범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정말 좋은 제도였는데 네, 살려야겠네요. 네, 근데 만장일치제를 제일 문제로 삼는 게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렇게 급하게 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되돌아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 긴 시간이라고 한다는 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투입한 만큼 그 뒤에 휴지증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합의가 되면 굉장한 그럼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긴 게 아니죠. 합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다수결이라는 다수결이라면 오히려 임시방편적인 임시방편이고 그 뒤에 상처- 노이즈가 휴지증이 너무 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양이라고 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골라서 채택하면 되는 거지. 뭐 서양 거라고 좋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뇌 없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국주의에서 지도자급들이 이 국민들을 개돼지 노예 취급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런 노예처럼 부리기 위한 제도예요. 제도와 객관식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00년이거든요. 일본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끝없이 싸우고 대립하고 상처내고 공격하고 우리끼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걸 바로 누가 원하겠습니까? 저들이 원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저들이라 하면 뭐 위에 척에 여기도 있고요, 바깥에도 있고요. 진짜 그렇죠. 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월 신사가 수은 대신사가 쓰셨던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 경전 발행을 목숨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이루어 낸 그런 대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폭발적으로 포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로쓰기 경전 간행이 천도교를 새롭게 알리는 그러한 폭발적인 포독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구부터 만장일치제를 포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